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EC2 볼륨 증설 문제를 통해서 파일 시스템 개념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프로젝트 할 때 EC2 쓰시죠? 네. 저희도 EC2를 쓰는데 볼륨이 용량이 부족한 문제를 발견을 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파일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서 그 문제로부터 파일 시스템 개념을 알아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모아원에서 서버가 그 전날까지 잘 실행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막 서버가 꺼져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이런 서버를 운영해보다 보니까 기본 볼륨 크기인 8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서버를 운영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용량이죠. 다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도커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 용량만 해도 거의 90%에 가까이 디스크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디스크에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들 EC2 볼륨 증설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인스턴스 타입을 바꾸는 것처럼 AWS 콘솔로 들어가서 EC2 콘솔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볼륨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정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용량이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딸깍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고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은 공식 문서에 되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고 공식 문서를 쭉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정답이 써 있는데요.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EBS 볼륨, EC2가 사용하는 물리적 저장 장치를 추상화한 EBS 볼륨을 증가한 다음에는 파티션과 파일 시스템을 익스텐드 해야 된다. 파티션과 파일 시스템을 새롭고 더 큰 크기로 확장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과 그 방법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볼륨은 그냥 딸깍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이 관련된 설정들이 필요하구나. 근데 파티션이 뭐고 파일 시스템이 뭘까? 하는 궁금증으로부터 오늘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개념을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고 직접 명령어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thing is a file이라는 구문이 있어요. 혹은 Everything is a file descriptor라고 하기도 하는데 유닉스 계열의 시스템에서 중요한 철학이라고 불립니다. 이 운영체제의 컴퓨터의 모든 거를 파일이라는 단위로 추상화를 해서 관리를 해요. 저희가 단순하게 작성하는 뭐 txt 파일, 문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디렉터리, 하드웨어 장치, 네트워크 통신 통로 이런 거를 모두 파일이라는 공통된 인터페이스로 파일을 만들고 저장하고 쓰고 삭제하고 이러한 인터페이스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파일을 정의하자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Everything. everything 괜찮네요. 파일은 간단하게는 보조 기억 장치, 뭐 디스크 이런 데 저장된 논리적인 정보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집합이고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단순한 바이트의 연속으로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연속된 바이트들 덩어리인 거고요. 이 파일은 저희가 컴퓨터를 쓸 때는 파일명으로 다루지만 OS 입장에서는 저수준의 고유 번호인 아이노드 번호를 가집니다. 그래서 파일 하나에 아이노드라는 구조체 하나가 나오고 그 아이노드는 프로세스의 PID처럼 각각의 고유한 번호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디렉터리는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파일들의 바구니.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디렉터리 안에 파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디렉터리도 파일이에요. 아까 위에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다른 파일이나 디렉터리의 아이노드 번호를 담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파일입니다. 그래서 파일과 파일의 관계를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유닉스 기준 파일명과 아이노드 번호를 매핑한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 예시인데
pass to directory. 이 디렉터리 파일을 이제 까보면은 이런 그냥 테이블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명과 그냥 디렉터리에 포함된 파일명과 아이노드 번호. 아이노드는 파일의 고유 번호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파일 2번을 이 위치에 파일 2번을 읽고 싶어 하면은 아이노드 222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긴 11111을 찾았네요. 그러면 아이노드에는 이러한 파일의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뭐 파일을 작성한 유저의 아이디 이런 것도 있고 파일 타입, 파일 사이즈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파일 자체의 정보가 있겠죠. 저희가 뭐 쓴 글이라던가 코드라던가 그 파일 자체의 정보는 여기 데이터 블록 포인터를 따라가서 직접 읽을 수 있게 아이노드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터리는 파일명과 아이노드 번호를 매핑한 테이블이다. 이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 디렉터리는 저희가 익숙한 트리의 형태로 관리가 되죠. 그래서 유닉스 파일 시스템은 루트라는 이름의 최상위 디렉터리에 시작해서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단일 트리 구조를 가집니다. 최상위 폴더가 있고 그 하위에 이런 저희가 익숙하게 많이 봤던 폴더들이 있고 이 아래에 트리를 따라서 파일을 탐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의 종류가 OS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파일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리눅스 파일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들어본 거 있나요? 예시 힘들었어요. 그 ls-l 명령어 아세요? 네. ls-l 하면은 그 D. 디렉터리에 있는 애들이 맞아요. 쭈르륵 표시가 되죠. 맞아요. 그 쭈르륵 표시된 정보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글자가 파일의 종류를 표시하는 글자거든요. 디렉토리. 네, 디렉터리는 D로 표시가 되죠. 링크드. 링크도 있어요. 링크. 네, 링크는 어떤 알파벳으로 표시가 될까요? L. 네. 좀 잘하는데요? Yes.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리눅스의 모든 파일은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파일, 저희가 생각하는 텍스트 이런 파일들은 그냥 찍 그어져 있고 디렉터리 파일은 D, 링크 파일은 L, 얘가 다른 파일로 가는 바로가기 파일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장치 파일과 통신 파일. 리눅스는 모든 거를 파일로 다룬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컴퓨터에 연결된 장치를 표시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C랑 B가 있고 C는 문자 장치 파일, B는 블록 장치 파일. 보통 이 루트 경로에 DEV 경로에 위치합니다. 얘가 dev가 아니고 디바이스의 약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신 파일, 외부와 통신하기 위한 소켓 아니면은 이 프로세스 간 통신을 하기 위한 네임드 파이프 같은 파일들도 있고 얘네는 통신 파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종류 중에서 저희는 오늘 파일 저장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장치 파일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치 파일은 문자 장치 파일과 블록 장치 파일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문자 장치 파일은 C로 표시되고 캐릭터 디바이스라서 C입니다. 1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보드 입력, 마우스 입력, 터미널 콘솔 이런 게 문자 장치 파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전송이 되기 때문에 랜덤 액세스가 불가하고 블록 장치 파일은 블록 디바이스인데 말 그대로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록은 보통 4kB를 사용을 하고요. 캐릭터에 비해서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랜덤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SSD, USB 같은 장치들은 블록 장치 파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 서버에 들어가서 ls-l 아까 말한 명령어에 이 /dev를 치면은 얘가 디바이스가 저장된, 그러니까 우리 운영체제에 연결된 장치들을 추상화한 파일들이 저장된 디렉터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시되는 거를 쭉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엄청 많이 표시가 될 텐데 핵심적인 것만 좀 가져오면은 아까 D로 시작하는 거는 디렉터리라고 했죠. 여기에 블럭이라는 이름의 디렉터리가 표시가 돼 있네요. 그리고
문자 장치로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 콘솔, 널, 제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입출력 터미널 장치가 대부의 콘솔로 표시가 돼 있고 널 디바이스라고 저희가 입력하는 것들을 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널 디바이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 장치로 표시가 돼 있는 것들은 여기 NVMe라고 돼 있는데 얘는 실제 디스크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스크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L 해서 링크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은 그 링크의 이름 STDERR 스탠다드 에러 링크는 그 실제로 이 위치에 있는 2번 파일 디스크립터를 가리키고 있는 링크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 파일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이 뭘까요? 뭔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파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파일을 관리하는 시스템하고 뭔가를 추상화를 해놓다. 네, 다 맞는 말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디스크라는 거는 그냥 0과 1을 저장할 수 있는, 날아가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거대한 운동장일 뿐이고 이제 이거를 뭔가 구획을 나누고 어떻게 저장하고 어디에 저장하고를 기록하는 방식, 체계라는 것이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만 가져오자면은 저장, 관리, 추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내가 저장을 시킬 때 실제 디스크에 쓰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추상화를 사용을 해서 사용자가 물리적 주소를 몰라도 이런 파일명을 입력하면은 실제 그 데이터를 가져와주는 추상화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AWS에서 볼륨을 늘려도 파일 시스템에 있는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이 인식하는 크기를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미리 알 수 있었고요. 이 파일 시스템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겠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의 종류를 간단하게 보면은 좀 늘릴게요. 저희가 한 번씩 봤던 이름들일 거예요. 그래서 EXT로 시작하는 애들, EXT가 1, 2, 3, 4가 있는데 리눅스 진영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뛰어나고 파일 시스템 크기 조절이 자유롭습니다. 리눅스 배포판에서 주요한 파일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고 XFS는 고성능 저널링 파일 시스템. 저널링이라는 건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떤 데이터가 이런 갑자기 막 꺼지거나 하는 상황에서 날아가지 않게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대용량 파일 처리에 강하고 확장이 빠릅니다. 그래서 파일 이런 데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DB 같은 데 많이 사용한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NTFS는 윈도우 진영의 표준입니다. 윈도우에서 확인하면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FAT 계열은 좀 USB 메모리 같은 작은 단위의 디스크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TMPFS는 얘는 좀 특이한 애인데 그럼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를 보조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의 개념까지 이해를 했고 마지막으로 좀 추가적인 정보, 파티셔닝과 마운팅, 포매팅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AWS를 이용해서 내가 되게 쉽게 해주긴 하지만 새로운 컴퓨터를 사고 그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설정을 한다고 할 때 얘는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파티셔닝, 포매팅, 마운팅이라는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지 저희가 이 물리적인 디바이스를 컴퓨터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파티셔닝은 이 이름에서 유추를 할 수 있듯이 이 큰 디스크를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는 작업입니다. 기본적으로 파티션을 생성을 해야지 디스크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디스크를 시스템이 사용하는 파티션,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티션, 백업을 사용하는 파티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P1, P2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하나의 디바이스를 파티션을 나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장치 파일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포매팅은 저희가 디스크 포맷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포맷을 한다는 게 싹 갈아버린다도 되긴 하지만 정확히는 파일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포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디스크를 파티션을 하고 이 파티션은 이 파일 시스템을 쓰겠다라고 하는 게 포매팅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0진 분류법으로 책장을 저장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ABC 순으로 저장을 할 건지 이런 거를 정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마운팅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제 준비된 파티션을 리눅스 디렉터리 트리, 아까 봤던 디렉터리 구조에서 이 디렉터리에 이 장치를 연결하겠어요 라고 하는 과정이 마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슬래시 데이터라는 위치에 뭐 이 NVMe 0N1PE 파티션을 마운팅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접근을 하면은 이 기기에 저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써야 합니다. 네, 예, 마운팅까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개념, 파일과 디렉터리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이 뭐 하는 앤지, 그다음에 파티셔닝과 포매팅, 마운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까지 알고 넘어가서 이제 실제 리눅스 명령어로 확인을 하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lsblk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얘는 리스트 블록 디바이시스의 약자로 세종대학교 건설개발과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네, 방송을 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여 동파가 우려되오니 퇴실 시 창문을 필히 단속하여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일 한파로 인하여 동파가 우려되오니 퇴실 시 창문을 필히 단속하여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종대학교 건설개발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세종대학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블록 디바이스는 그 리눅스의 파일의 종류 중에서 블록 디바이스랑 캐릭터 디바이스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 명령어를 치면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블록 장치의 정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lsblk를 쳤을 때 이러한 식으로 트리 구조가 표시가 됐어요.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 얘는 타입을 보면은 디스크로 표시가 돼 있죠. 그러면 16기가짜리에 정확히 말하면 16기비라고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기가라고 읽겠습니다. 16기가짜리의 디스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3개의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파티션 1, 파티션 15번, 16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각 이만큼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고 타입이 파트로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파티션이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이 루트 위치에 마운트된 파티션인데요. 지금 보면은 뭔가 이상한 걸 느낄 수 있어요. 뭘까요? 아닙니다. 용량을 한번 보실래요? 용량이 기가랑 메가가 확실히 17이 안 되고 16이 안 돼. 그쵸. 지금 디스크는 16기가. 아까 업그레이드 한 걸로 갈아 끼워졌는데 파티션의 크기는 다 합쳐도 8기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옛날 파일 시스템을 보고 있는 건가요? 정확히는 파티션의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파티션이 아직 이렇게 쓰고 있다. 그리고 이 작은 파티션들은 부트에 매핑이 돼 있으니까 뭔가 이 시스템을 부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네임하고 이 메이저 마이너인데 장치의 고유 번호를 표시를 하고 여기서는 리무버블 이어서 붙박이인지 아니면 뽑을 수 있는지 리드 올리 정보랑 타입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티션은 lsblk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df 명령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df는 디스크 프리의 약자로 파일 시스템들이 디스크 사용량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한번 보면은 -h는
휴먼 리더블이라는 뜻이죠. 용량을 KB, MB, GB 단위로 쉽게 표시하고 -t는 파일 시스템의 유형을 함께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 공부하다 알게 된 건데 -h로 하면은 표시는 KB, MB, GB긴 한데 1000의 제곱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좀 디테일하게 키비바이트, 미비바이트, 기비바이트라고 하고 얘가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키비는 10의 2의 10승이죠. 2의 10승의 제곱수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f-ht의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컬럼명 해석을 미리 좀 보면은 파일 시스템이 맨 위에 있죠. 얘를 위로 올릴게요. 파일 시스템은 이 뭐 좀 헷갈리게 써놨는데 데이터가 담긴 장치의 이름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가를 표시를 해요. 그러면 지금 3개를 제가 써놨는데 아까 디바이스 폴더의 루트랑 디바이스 폴더의 그 아까 본 애의 파티션 16번, 15번 3개가 표시가 되고 있죠. 근데 이 루트라는 애는 ls-l로 출력을 해보면은 이 루트라는 애랑 아까 봤던 디스크의 파티션 1번이랑 같은 이게 고유 번호거든요. 259.1, 259.1 같은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ev 루트라는 애는 파티션 1번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 장치의 용량을 표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입은 파일 시스템의 종류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 2가지는 아까 봤던 ext4라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얘는 vpet 좀 작은 용량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각각의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파일 시스템이 사용하는 사이즈도 확장이 되지 않고 6.8GB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사이즈랑 이 마운팅 된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df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대충 느낌이 잡힌 것 같아요. 파티셔닝이 돼 있는 게 아직 안 켜졌고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이 인식하는 용량도 아직 작구나. 그래서 실제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3가지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요. 볼륨 수정하기, 파티션 확장하기, 파일 시스템 확장하기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볼륨 수정하는 거는 아까 봤는데 AWS 콘솔에서 수정해가지고 바꾸고 잠깐 기다리면 되고요. 이제 물리적으로는 디스크를 장치를 갈아 끼우는 거랑 비슷한데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쉽게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있죠. 파티션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lsblk 리스트 블록 디바이스로 파티션 상태를 확인해 보면은 16기가 중에 다 16GB 중에 다 합치면은 8GB만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로우 파트 명령어로 파티션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로우 파트는 디스크에 남는 공간만큼 파티션을 확장시켜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확인했던 이 장치명에다가 파티션 번호 1번 파티션을 루트에 마운팅 해놨기 때문에 1번 파티션을 남는 공간만큼 확장시키겠다 하면은 결과가 나오죠. 파티션 1번을 뭐 확장시켰다. 다시 lsblk를 출력해 보면은 이 사이즈의 크기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는 공간만큼 15GB 파티션에 할당을 시켰어요. 근데 아직 파일 시스템 확장이 남았습니다. 이 상태로 파일 시스템을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루트 위치의 파일 시스템 크기는 여전히 6.8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확장하는 명령어는 resiz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이 ext 계열의 파일 시스템 크기를 조정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던 이 dev 루트 장치의 파일 시스템 크기를 늘려라 하면은 네, 이 dev 루트는 여기에 마운팅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됐다. 성공적으로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df-h로 다시 출력을 해보면은 사이즈가 15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한 내용 정리해 보면은 AWS의 EC2 볼륨을 늘리는 과정을 통해서 파일과 파일 시스템의 개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